왔어요. 애기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참. 예쁜 손주 왔어. 우리 예쁜 손주한테 할미가 뭐 맛있는 거 줄까? 고기? 맛있는 소고기 줄까? 그래, 그러자. 자. 저기 어머니 잠깐. 아니 저기 고기는 저기 믹서기로 그냥 갈아서 주면 되는데 입으로 이렇게. 예. 입으로 네. 이렇게 꼭꼭꼭꼭꼭 씹어서 주면 예. 애기한테 잘도 넘어가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아이 근데 어머니 그게 이제 위생상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옛날에나 이렇게. 예. 네. 네 남편도 네. 내가 다 그렇게 해서 키웠어. 지금 얼마나 잘 컸니? 그쵸.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자꾸 뭘 흘려? 어이구. 저 어머니. 이게 저기 행주인데 저기 이렇게 저기 예. 음식물 닦은 걸로. 행주나 수건이나 내가 아주 퍽퍽퍽퍽 삶아서 네네. 깨끗하게 했거든. 네. 그래서 괜찮아. 똑같아. 근데 그래도 애기 입인데 저기 애기 수건으로. 예. 예. 내가 너보다 그 육아 교육은 네. 육아 그거는 30년이나 너보다 내가 더 앞섰어. 그래서 내가 잘 알거든. 그게 30년 전에 그렇게. 그래서 괜찮아. 네. 괜찮아. 아이고. 여러분, 매일 이런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맡길지 말지, 키워줄지 말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죠. 황혼 육아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방법, 손주에게 사랑받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100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이름 손주. 하지만 24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 멈출 줄 모르는 호기심, 통할 일 없는 대화, 은퇴 후 나만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건만 황혼 육아에 시간과 건강을 잃는 건 기본. 먹이랴 입히랴 만만치 않은 육아 비용과 세대 차이로 인한 육아 갈등에 삐걱거리는 가족 관계까지. 인생 이막에 닥친 위기의 황혼 육아. 오늘 그 슬기로운 해결책을 위해 이들이 나섰다. 2호선 상담학 박사,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가수 편승엽, 탤런트 원종예와 함께 우리 가족 3대가 화목해지는 황혼 육아의 비법을 지금 알아봅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그 지연 씨 요즘에 네. 그 맞벌이 부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다들.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육아가 저도 이제 2살 된 그 그러게요. 아들을 이제 막 키우고 있는데 뭐 황혼 육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근데, 아빠시잖아요. 근데 이게 육아가 보람될 때도 정말 많이 있지만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애 보느니 밥 맨다고. 네. 그렇죠. 근데 그 광고에도 있었잖아요. 오면 반갑지, 가면 더 반갑지. 이런 얘기를 네. 이제 워낙 체력적으로도 딸리시고 네. 아이들 뭐 얼마나 에너지가 풍부합니까. 체력적으로 그쵸? 정말 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네, 가끔 대기실에서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실 때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깨가지고 아이 때문에 깨면은 야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모든 조부모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맞겠죠, 이호선 선생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봤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그 아이 보는 관계, 흔히 우리가 애 안보기 3종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손주 안보기 3종 세트, 이를테면 뭐 꼭꼭 씹어가지고 그거 애 입에 며느리 앞에서 쏙 집어넣어주기, 또 그 다음에 이제 행주나 걸레로 얼굴 입 안까지 싹싹 닦아주기, 또 심지어는
때는 뭐 욕받아쓰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좀 옛날 얘기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 나면 애 보라 그럴까봐 이제 이민 가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손주가 귀하다 보니까 너나 없이 좀 애를 보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내 청춘이 다 이 즙이 말라버리는 거 아닌가. 또 막상 애를 본다 그랬을 때 혹시 애들하고 또 큰애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맞아요.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진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현승엽 선생님도 할아버지세요? 안 믿겨지시죠? 난 몰랐어요. 아니, 얼굴은 네. 청년이시고 머리만 네. 할아버지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손주가 지금 4살 된 아이가 있고요. 외손주고. 둘 다. 네. 한 아이는 7개월 정도 됐네요. 아. 예, 제가 바로 할바입니다. 그 유명한 할바, 할아버지 네, 네. 아빠. 실제 육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 4살 된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얘 사진이 같이. 나오네. 예. 올 초까지 이제 제가 데리고 살았었는데. 네. 아유, 너무 보기 좋아요. 남자아이는 제가 딸 넷에 아들 하나를 키워봤지만. 네. 이 남자애들은 특히나 좀 활동량이 많잖아요. 아니 잠깐만 저 도훈이가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쵸? 너무 예쁘다. 아니, 남자.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손주예요. 아니 예. 너무 여자애처럼 이쁘게 생겼는데 네네. 저기 지원이는 그냥 4살이라 그랬나요? 4살이에요. 4살 편승엽이네.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가요? 얼마나 좋으실까. 아니, 그리고 할아버지 같지 않고 그냥 늦둥이 둘을 둔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아빠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워낙 또 키우고 젊으셔서. 있어요. 예. 네. 제가 아이들 밥 케어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바빠서 예전에. 네. 그래서 그런 그 부족했던 마음을 손주한테 이제 전하고 싶어서. 근데 저 녀석 키우는데 뭐 힘들어요, 진짜.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몸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 이 녀석 그냥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뭐 건드리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건드리고 막 이러는데 불안하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네. 다칠까봐. 제 아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치부하는데 손주인데 제가 봐준다고 그냥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개인 생활이 따라다니고. 없잖아요. 네. 육아를 하면은. 예. 네. 개인 생활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많은 힘든 부분이 있죠. 구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도 좀 되고. 네. 전 1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막 마음 놓고 네네네.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서 힘은 들어도 뭐 지금 저희 때 되면 이제 막 관절도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막 지금 이래요. 딱 잡으신 게 이미 관절에 네. 무리가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안 앉아요, 지금. 그래서 언제든 아이한테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식탁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야, 앉아 있다가 언제든 준비된 그렇죠. 할바의 자세군요. 그래야 됩니다. 생생한 지금 경험담. 정말 육아를 정말 열심히 네. 뵙기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원종래 씨도 그 손주가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아들 둘인데요. 큰애가 이제 결혼해서 손주 하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걔가 4학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조금 이제 자주 보고 네. 저도 바빠서 뭐 자주 일은 많아서 뭐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자주 봤는데 요새 와서는 지도 학교 가고 뭐 시간을 서로 맞추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좀 자주 못 보죠. 아우, 예뻐라.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성장 과정의 사진. 예뻐요. 네, 정말 어릴 때 귀엽네요. 사진이. 예.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물론 바빠서도 좀 그렇지만 애들이 저한테는 좀 애들을 잘 안 맡겨요. 그래요? 그도 그럴 왜요? 것이 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릴 때 우리 손주 어릴 때 돌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기 때인데 어느 날 저녁 때 우리 이제 큰애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손주가 명륜이에요, 이름이. 네네. 명륜이 한 서너 시간만 엄마 좀 봐주면 안 되겠니요? 그래서 나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왜? 그러고 그랬더니 뭐 영화 구경을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안 돼. 왜요? 그랬어요. 아니 아직은 아기가 어리잖아요. 너무 뭐 다 커서 좀 몇 살 되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이제 막 그럴 때는 엄마가 아기 곁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길렀는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못하겠어. 못해.
가지 마.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그리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무조건 그 부모님이 밀착 마크를 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셨군요. 네. 그래도 영화 뭐 잠깐 그래도 뭐 주중에 잠깐 짬을 내서 뭐 그 기분 전환을 할 때는 잠깐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며느님이 그때 좀 서운해 하셨겠네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좀 서운해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에서 다시 저한테 얘기한다는 지금도 전 아니에요. 오. 네.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이제 한 4학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봐주실 생각이 없으실까? 좀 애가 컸고. 지금은 몇 시간 봐달라면 제가 봐줄 수는 네, 없죠. 네. 아이의 황혼 육아든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아니 그리고 일주일 스케줄이 워낙에 꽉 차 계셔서 일이 많으셔서 아마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힘도 들고 뭐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네.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기를 때는 애들을 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제재도 하고 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요새 아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그쵸? 세대 차이에 관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걸 또 느낄까봐 좀 약간 두려움도 있으실 그렇죠. 것 같고. 애들이 벌써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아기가 4학년이지만 할머니가 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새 뭐 이제 핸드폰이다 아니면 뭐 뭐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하여튼 기계 제가 또 유독 기계치예요. 네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조금 사실 좀 나이는 있는 할머니지만 자존심도 좀 그럼요. 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봐준 공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내가 다 잘했는데요. 하나 혹시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조금 두렵습니다. 방송인들이 기계치가 많아요. 네. 저요. 네, 접니다. 오늘 그 황혼 육아를 그 갈등 없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시청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가지 선별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혼 육아로 인해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불화도 생기는 가정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대현 소장님, 조부모와 부모 간의 양육 갈등 이게 왜 생기는 거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또 왜 생기는 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이제 손주 때문에 이제 뭐 이 손주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그 논쟁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갈등이란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조부모들은 옛날 조부모랑 많이 달라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조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잘 키우자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좀 대화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장교 생활 해봐서 좀 아는 게 뭐냐면 지적질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막상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갈등 구조가 시어머니, 조부모하고 엄마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자, 오늘은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도착한 이제 사연부터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딸의 사연인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 아이가 막 2살을 넘긴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다시 직장에 복직한 뒤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사는 친정 어머니께 아이를 맡겼는데요. 날이 갈수록 아이를 소홀히 대하시는 것 같아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 미안해.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하느라 늦었어. 미안해요. 맨날 무슨 뭐 야근이니 둥진이는 저녁 먹고 잔다. 다행이네. 아니, 뭐 먹였어요? 아니, 나물에, 잠깐만, 이게, 나물에 김치에다가, 잠깐만, 엄마.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없더라도 애 반찬 좀 신경 좀 써주지.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했더니 엄마가 대뜸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돈은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참견은 네가 주는 돈 가지고 50만 원은 어디 고기 반찬 택도 없어. 아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사실 아이 기저귀며 옷이며 다 갖다 드리거든요. 섭섭한 마음에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아니, 엄마. 솔직히 내가 그렇게 돈 좀 적게 줬다고 이 귀한 손주를 이렇게
찬밥 지급해요. 그럼 다 늙은 애미한테 애기 맡기는 건 너는 효도하고 있는 거니? 야, 그렇게 정 그 50만 원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 구해서 해. 나는 이제 손 뗀다. 엄마! 엄마!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친정 엄마와의 육아비 갈등,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야, 네. 이게 양육비인데요. 이게 네. 사실은 가장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중심이 그 금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네. 사실 엄마한테 그냥 갖다 안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자식들도 이제 아니까 네. 이제 좀 챙겨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챙겨드렸으니까 잘해주시겠지. 더.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양육비 혹시 현쌤은 따로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받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원해서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네.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뭐 돈을 요즘에 잘 벌지는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경제활동을 그래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봐주는 거에 대한 무슨 뭐 대가를 제가 바라본 적도 없고, 근데 딸이 언젠가 얘기를 해요. 그 얼마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좀 네네. 주려고 봉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제 손주니까 제가 당연히 봐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 염두에 둔 적은 없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고마운 그 기쁜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거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이 네. 자기 아이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오잖아요. 일을 갔다가 저녁이면 꼭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얼굴 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있음으로써 가족의 어떤 화목함이 더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얼굴 보고 저 양육비 대신에 오면 요즘 전화로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맛있는 거 시켜서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오손도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네. 뭐 편승엽 씨 같은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이제 양육비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기는 수 있어요. 그런 가정도 그럼요. 또 있을 수 네. 있다고 하고 또 실제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정래 씨는 그 양육비가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실까요? 글쎄요,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는 건 조금 좀 그렇고요. 그쵸. 네. 뭐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잠깐 좀 봐준다 그러면 굳이 뭐 양육비 뭐 이런 거 아니라 할머니가 뭐 네. 손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데 오랜 세월을 이렇게 만약 봐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는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떳떳하고 또 시어머니도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봐주는 게 아니니까 더 최선을 할 것 같고 딸과 친정 엄마도 그럴 것 같고요. 네, 딸과 그렇죠? 친정 엄마의 사이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서로 있는 게 이렇게 오래 봐줄 거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그 김대현 그 전문가께서는 소통 전문가신데 이 네, 네. 분의 그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소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분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적으로 하네요. 이걸 입장을 바꿔보면은 부부 싸움과 비슷한 거예요. 서로 막 공격만 하잖아요. 심지어 따님은 자기가 늦었으면서도 와서 따뜻하게 한마디만 제대로 던졌어도 예를 들면 뭐 급하게 제가 바꿔보자면은 아유 엄마 나 야근하고 힘들었는데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애가 너무 속색이지? 아유 뭐 근데 엄마 오늘 애 뭐 밥 잘 먹었어? 라고 시작해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가만 보면 이게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참 맞는 말을 서로 기분 나쁘게 하더라. 이런 걸 좀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또 반찬 점검부터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였냐고. 그러니까 그 지적질부터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공격하면 이쪽은 방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맞아. 고칠 필요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네.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께 많이 도움을 이제 받았거든요. 특히 주말에 이제 근무를 가면 근데 어느 날 저희 큰애가 아기였을 때 분유를 4숟갈을 넣어야 되는데 엄마가 6숟갈을 넣은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네. 솔직히 지금 멀쩡히 잘 살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 2숟갈 더 넣어서 뭐 큰일 나지 않았거든요. 뭐 더 토실토실하게 컸겠죠. 근데 그 한 번을 2숟갈을 더 넣었다고 네. 집안이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게 뭐라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나에 대한 화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아이를 못 키우고 뭐 엄마한테도 부탁했다가 뭐 사람도 도와주실 분을 막 구했다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 자체가 화가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참 사소한 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내가 나긴 하더라고요. 키우지 못한 그 미안함이 아이를에 대한 그 양육이 약간의 그 사소한 실수가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냥 폭발을 하는구나. 폭발. 근데 그게 엄마한테도 그렇지만 나의 이 상황에도 너무 폭발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으시죠? 워낙 날마다 집집마다 듣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날마다. 듣고요. 제가 보니까 엄마한테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후회되고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진짜. 뭐 분유 4숟갈 넣어야 되는데 6숟갈 넣었다.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큰 문제는 없고 조금 더 토실토실해지는 것뿐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